네, 오후장 브리핑해 드립니다. 파생 전략은 문자 가는 대로 하시고 계시죠? 이제 276단에서는 스캐퍼들은 276.25 아침 고점 돌파하면 손절하고 매수 스위칭했다 매도하시고요. 굵게 하시는 분들은 잔파도 무시하고 이제 10개 중에 5개 매도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해 증시가 이제 미중 간의 협상 이제 언론 내용 보면 중국이 이겼대요. 그러면 이겼으면 얘네들 왕창 급등해야 하는지 실제 요번 주 볼래요. 미국 시장 빠져도 올라가는지 볼래요. 그래야 중국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디커플링이 되나 우리 시장도 디커플링이 되나 그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반 정도 매도해서 이제 장 끝나기 전에 아침에 저점 오면 청산하고 다시 때립니다. 이제는 잔파동 무시해요. 0.5나 0.7틱 나와도 무시입니다. 275 깨야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에너지 보면 아까 선물 매도가 매수로 바뀌었어요. 650억 매도가 500억 매수. 그리고 현물에선 700억. 그런데 전체 에너지는 오늘 합쳐봤자 700억, 544억. 그 다음에 비차익은 아까 플러스였다가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연계임이 아까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한 398억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냥 274점 아침에 70 하단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은 또 276단 찍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패시브 전략 오늘 현대차 갖고 질문들이 많아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강조해 드렸는데 그때는 얘기 안 듣더니 진짜 현대차 이거 왜 이럽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오늘 뉴스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세타 엔진 이거 다 나온 14만원대도 나온 내용이에요. 14만원대도 그거 미국 시장 뉴스 보시면 다 알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그 내용 있어도 1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 나왔다고 12만원입니까? 아니에요. 기계가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계가 언제 매수할 거 하냐면 한 10월 11월 달 한 17일이나 19일 날 180일 유예 기간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자동차, 일본 자동차, 한국 자동차에 관세 매길 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끝났다 생각하시는데 그냥 휴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때 이제 2차 전쟁 하나 봐요. 그때 자동차 갖고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현대차 관세 부과 이 뉴스 나오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투매 나올 때 사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14만원대는 이제 롱에서 숏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11만 5천원과 12만 5천원을 지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든 대한항공이든 오히려 대한유화든 역발상 전략으로 악재 나오고 실적 쇼크 나와도 이제 스트레이트 숏 전략에서 스트레이트 롱 전략으로 바뀌나 그것도 예고해 드렸어요. 삼성전기는 85,000원 9만원대 예고해 드렸고 11만원대 다 팔아라 그랬고요. 이렇게 롱숏 전략을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5만원에 추천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제가 헐했습니다. 아니 몇 프로 먹으려고. 저는 삼성전자는 다시 42,000원 43,000원 1년 중에 어느 날 그러니까 5만원에서 여기서 2,000원 더 간들
파생 갖고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 5%, 3%, 5% 뛰게 하려면 하세요. 저는 47,000원 단부터는 삼성전자는 매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7,000원대 삼성전자 매매하느니 원익 IPS 등등 오히려 반도체 부품단 매수 전략 세워드렸고, 오히려 그 종목도 매도해드렸죠. 아직까지 못 간 자하전자나 삼지전자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요 삼성전자 갖고 더 땡기는지의 여부는 덕산 네오록스 21,000원짜리 한번 사보겠다라는 전략 아침에 세워드렸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8만원 이상에서는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추적하냐면 얘네들 수급 동향, SK하이닉스는 계속 매도해요. 외국인은 최근 어제 금요일과 오늘 삼성전자 파생시장에서 또 매수하는데, 이게 네이키드 매수, 비차익이 크면 오늘 네이키드 매수라고 보겠는데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합성 매도가 미결제로 늘어나면서 증가하나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10일 동안의 미결제 확정, 10월 달부터 미결제, 공매도 상위가 셀트리온, 삼성전자, 삼성, 전기, 헬릭스미스, LG화학. 왜 이런 종목이 나오는지는 알겠죠? 이제 공매도 상위 종목들 명단입니다. 평균 단가 위에 있는 거 삼성전자가 30일 평단이 48,000원이에요. 5만원. 지금 47,500원, 8,000원은 계속 지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18만원 상담 왔습니다. 삼성전기 11만원 상담 왔고요. 헬릭스미스는 바닥에서 벌써 11만원, 12만원에 바닥에서 더블 나온 건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죠. HLB 이거는 뭐 매매 대상에서 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코오롱생명과학이라든지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메디포스트라든지 이런 종목에 집중해서 다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이제 현대차는 고점에서 21% 빠지면 매수입니다. 그게 11만 3천원이에요. 요 수치 잘 기억하시고요. 기아차는 35,000원과 37,000원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수없이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4만원 단에서는 옆에도 가지마. 35,000원 단 오면 그때 관심 갖겠습니다 라고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21% 무조건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충 27,000원부터 매도입니다. 대한항공은 27,000원 몇 개월 걸리는지는 한번 보자고요. 122선 돌파할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환율, 금리 인하는 호재고, 유가 올라가는 건 악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상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요. 14만 5천원.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해 종합지수가 3000과 3050에서 어떤 모양을 보여주느냐 일주일 동안 보겠고요. 환율이 더 중요합니다. 환율이 위에나 강세로 가는지 엔화 약세로 가는지, 7.05 안 깨고 다시 또 7.15 방향으로 가는지, 여기에 따라 원달러가 결정이 될 거고요. 원달러는 1180원을 하단, 얘가 9월 16일날 나왔습니다. 고점은 1206원. 그래서 1180원과 1210원에서 몇 개월 동안 지그재그하나 그거 보겠고요. 이제 선물은 요번에 전번 고점이 278.4를 돌파하는지, 이거 돌파하면 280에서 풀베팅 매도하겠습니다. 10개. 그냥 반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번같이 278에서 266까지의 이 게임이 다시 또 전개되는지, 더 큰 공격이 나오는지는 다음 주, 요번 주 갖고 몰라요. 다음 주 이 275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 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봐야 돼요? 오후장에 나스닥 선물을 봐야 돼요.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그 2시 15분에 발표하고 나서 512, 310까지 팡 빠진 이 에너지가 오늘 나스닥 선물이 고점을 돌파 못해요. 뺀 거의 중간값이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제는 얘는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냐는 2800, 7850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추적하겠고요. 이제 큰 그림으로는 이벤트 드라이브니 중요하죠. 16일날 금통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원화 약세죠. 원화 약세. 그리고 17일날은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요 스마트시티. 이 스마트시티는 자율자동차 요런 쪽 라인들 관련된 종목들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큐렉소 그 다음에 블랙박스 요런 것들로 체크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표시가 없지만 18일날 중국 GDP 성장률 이게 제일 중요해요. GDP 성장률 요거에 대한 거는 이미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의 18일 그리고 24일과 말일에는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24일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LG화학, 기아차가 24일이에요. 삼성전기도. 그리고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5만원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보겠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삼성생명 사드렸어요. 삼성생명 호텔신라 우선주. 그리고 나서 요 25일부터 내년 연초까지 어떤 게임이 나오나. 그러니까 요번에 조국 법무장관 노이즈 그 다음에 공수처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다시 감옥 가기 게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잘 풀리는지. 요새는 대통령이나 이렇게 해서 악수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나는 내부적으로도 분열됐다고 봅니다. 공격하는 세력과 막는 세력.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30일날 미국의 FOMC 금리 인하 하는지 금리 인하 다 기대하는데 동결시켜버리는지 요렇게 또 체크해서 이제 금리 변수 실적 변수 그 다음에 또 30일과 11월 1일에는 중국 제조업 PMI와 요번에 미국 ISM PMI 갖고 박살이 났었잖아요. 한번 이 PMI 지수 그러니까 성장률과 연동된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장 끝날 때까지 그냥 아까 275.5가 중립 구간이라고 그랬죠. 올라도 0.5나 0.7 떨어뜨려도 0.5나 0.7 아까 얘기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76에 매도하신 분은 그냥 지금부터 장 끝날 때까지 데드라인 아침에 고점 276.25를 돌파하지 않는 한 돌파하면 끊었다 다시 때리세요. 돌파하지 않으면 오늘 275를 깨지 않는 한 내일 대응하세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내일은 빠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상해 증시가 지금 오릅니다. 그런데 상해 증시가 아침 에너지보다 더 세요. 더 셉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북방주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냥 전 바퀴벌레 이론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됐으면 지금 이 남북 축구 대결 지금 우리 대표팀이 간 걸 왜 중계를 못할까요? 전 이것도 하나의 징후라고 봅니다. 시장은 징후가 에너지를 작동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심 이동됐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트럼프 손 놓는 한 이게 확실시되면 그 다음에 급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 방 날릴 때 이 북방주는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상해 증시는 아침 대비에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선물은 276을 뚫지 못해요. 에너지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해 증시는
일봉상으로 이제 오늘 상해 증시가 급등했어야 됩니다. 저 3050을 그 미중 간의 협상 승리했다라고 치면 이번 주에 이거 돌파해 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이 에너지가 우리 시장의 가장 이런 것들은 LG와 대한유화, 대한항공, 포스코 이런 거 갖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에너지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는 홍콩 때문에요. 홍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소형주 수익률 게임에 그리고 지금 뭐 노려야 돼요? 안 올라간 줄기세포. 이제 코롱생명과학은 이제는 갈 때 가주나 보고 이제 메디포스트라든지 차바이텍이라든지 뭐 CM제약이라든지 큐렉소라든지 이런 것들 상한가 한 번만씩은 순환되면서 나오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까 큐렉소 했듯이 차량용 블랙박스 없는 분들 이제 한 단계 올려놓고 눌림목준 띵크웨어 이런 것들이나 사놓으세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이와 연결된 정책 관련주들 중심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타면제 관련된 뭐 KT 썸마린, 특수건설 이런 것들 오늘 해저턴을 움직이는데 이거는 부산산업 때문입니다. 근데 부산산업은 이제 매매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부산산업 이제 매매 안 해요. 우리가 10만 5천 원 해갖고 한번 크게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이제 특수건설이나 오히려 동아지질 2만원 깰 때 동아지질 2만원 깰 때 그리고 아침에 동성제약, 현대바이오 즉 사모펀드 투기 종목들 중소형주 중에서 이런 것들이나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이제 상해 증시 에너지하고요. 이제 상해 증시 3천 깨면 다시 안 돼요. 3천 오후장 흘러내리면 이거는 아침에 저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너지는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나스닥 선물. 이 나스닥 선물. 지금 요 7,882 선에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우리 장 끝나고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될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는 이 나스닥 선물 요거를 아주 민감하게 전에는 어떨 때는 이거 무시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중 간의 협상 끝났어요.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나스닥 선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시 15분부터 빠진 510포인트 올랐던 다우지수가 310으로 200포인트 까먹은 거를 오늘 새벽에 열리는 시장에서 커버해 주는지 이제부터 공격당하는지 그래서 나스닥 선물 지수로는 7850을 잘 기억하세요. 이거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다시 270 공격입니다. 이거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그래서 오늘은 10개 중에 이제 그동안에는 2-3개 갖고만 파도를 타드렸어요. 미중 스몰딜 잘 된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뭐 그냥 휴전협정이죠. 확인해 보니까 그냥 휴전협정이에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중국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중국도 그 이긴 만큼의 에너지는 오늘 안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하원이 좀 쉬었어요. 이제 하원이 다시 개원했습니다. 이제 또 트럼프 갖다 대기해서 하원에서는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될 걸로 봅니다. 이 노이즈가 또 우크라이나 노이즈, 바이든 이런 거 갖고 트윗이 난리 나는지 거기에 홍콩 사태 이제 그동안 나온 거보다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GDP 성장률 24일과 말 사이에 미국도 팡 주식들 실적 우리도 주요 기업들 실적 이런 것들에 의한
눈높이. 그래서 이게 분위기 잡으려면 2100 뚫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모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5만원만 갖고 대롱대롱 한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익률은 정책 관련주,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바이오 요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0시 이후에 홈페이지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콜은요. 이제 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감 때 사세요. 마감 때. 그리고 262.5, 0.85 돌파하면 따라 붙으라고 그랬죠. 이제 85 데드 잡고요. 그리고 장 끝나기 전에 1.0 넘어가면 챙기고 다시 사세요. 1.0 넘어갔을 때는 260으로 내려서 사세요. 요게 마감까지의 전략입니다. 45분에 그 상황은 음성으로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45분에 뵙죠.